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용입니다. 네, 오늘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21일이었잖아요. 저희 국민노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노동개혁 참 쉽죠잉이라는 네, 제목으로 이 노동개혁에 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총장님. 예. 네. 노동개혁 지금 하여튼 노동부 이렇게 이 고용노동부 장관도 헤매고 있고 예. 대통령도 자꾸 성화하고 책은하는데 그쵸. 이게 이 노동부가 첫 단추를 좀 잘못 끼워서 네. 저렇게 어렵게 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우리는 이런 판단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시간을 건드린다는 거 굉장히 좀 예민하고 그런 그렇죠. 문제인데 그것부터 건드렸다는 거는 이 고용부가 좀 무능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수순이라 그러죠. 바둑 둘 때나 장기 둘 때 네. 수순이 잘못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네. 노동 개혁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먼저 우리 한번 얘기해드릴까요? 네, 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 김장론이라는 예. 걸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 영상을 한번 예, 함께 한번 보고 볼까요? 네, 진행이죠. 김장론 영상 한 번만 틀어주세요. 제가 김장에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김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1번 배추를 다듬습니다. 다듬는 건 뭐예요? 썩은 부분 덜어내고 흙 털고 씻는 거예요. 그것은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래요? 배추가 뻣뻣하면 안 돼요. 소금을 쫙 뿌려서 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절이는 것이 뭐냐? 노동조합 재정입니다. 세 번째 뭐냐? 이걸 버무리는 거예요. 이것은 임금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숙성 단계에 들어가야 김치가 되는데 그 숙성이 뭐겠어요? 노동 시간입니다. 노동 시간은 임금이라든가 이게 딱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건데 노동부 장관이 그냥 겁대가리 없이 그냥 69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 52시간을 여러분 주 50시간을 할게. 대신 주별 단위의 경직된 노동시간을 분기별로 늘립시다.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에 딱 걸려가지고 오히려 지지율을 까먹는 형국에 이르렀다. 네. 네,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이 김장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동 개혁도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공기업부터 해서 네. 민간으로 해야 되고 이게 순서예요. 민간부터 하면은 이게 잘 안 되죠. 그쵸. 그냥 민간인은 정부가 이렇게 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공기업부터 하고 두 번째는 맨 먼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 확립 그래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서 네. 건설노조라든가 네. 화물연대 파업을 뭐냐면 하여튼 안정화시켰거든요. 그게 네. 법치주의예요. 김장으로 말하면 배추 같은 걸 뽑아서 이것을 흙 털고 다듬고 못 먹는 부분을 털어내고 네. 이렇게 해서 하여튼 배추를 잘 다듬는 것 네. 이것이 우리들은 이제 이 산업 현장의 법치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네. 아직도 배추가 빳빳하잖아요. 그쵸. 여기다 소금을 뿌려서 그 숨을 좀 죽여야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부들부들해져야 김장을 담글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절이는 과정을 우리는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화 과정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네. 세 번째 이렇게 잘 절여진 배추를 가지고 갖은 양념과 소로 버무리는 거예요. 버무리는 네. 게 뭐냐면은 임금 체계예요. 네. 성과급제, 호봉제, 직무급제 뭐 이런 임금 체계고 네. 마지막으로 그건 이 김장을 담은 다음에는 이것을 잘 숙성시켜서 밥상에 올리거든요. 네. 숙성하는 과정이 네. 우리들은 노동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네. 노동 시간은 뭐냐? 굉장히 어렵죠. 그쵸. 그래서 맨 마지막에 국민들 정서를
충분히 국민 정서를 감안하고 네. 소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가장 어려운 노동 시간을 맨 앞으로 당겨서 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네. 이게 민주당 프로그램에 이렇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방향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쵸, 올바른 건데도 불구하고 그쵸. 올바르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저렇게 선전을 악용하는데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벌써 민주당은 주 4.5일째 들고 나오잖아요. 네. 이건 뭐냐면 완전히 국민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럼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똑같이 네.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하면은 아까 다듬고 절이고 버무린 다음에 숙성시킬 때 네. 주 40시간을 우리는 주 38시간으로 해야 돼. 주당 시간을 분기별 또는 연별로 유연화하자. 네. 이렇게 제한할 수 있죠. 그쵸. 주거니 받거니 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면 될 문제를 네. 잘못 설득을 하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프라카드 보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 과로사 한다고. 그 했더라고요. 대통령은 칼퇴근, 네. 근로자는 과로사. 이게 죽음을 부르는 과로사. 이게 완전히 거의 광우병 광우병 수준이에요. 수준이에요. 아, 참. 그 다음에 69시간 얘기하는데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요 네. 하루에 이렇게 주 69시간 더 일한 분 많아요. 그쵸. 오히려 네. 실제로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도 뭐 노동 시간이 짧아지는 게 계속 이 세계 추세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것을 과로사 죽음을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를 넘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 근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정부의 그 근로 노동 개혁 방향은 이 유연성이잖아요. 네네. 핵심의 유연성인데 막 그 이제 근로 시간을 이렇게 하자는 것도 이제 유연화하자 네. 그런 건데 이걸 69시간 프레임에 갇혀 버렸어요, 지금. 그럼요. 예. 근데 당연히 69시간 일하라고 하면 어떤 국민이 그거를 동의를 하겠습니까? 예. 어떤 네. 극단적인 사례를 예. 일반화시켜서 그쵸. 선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네. 하여튼 노동조합의 어떤 이 노동 계획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로 쭉 한번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고 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네. 왜 저렇게 헤맬까? 근데 사실은 저희 노동개혁 참 쉽죠잉이라고 했는데 네. 보신 분들이 노동개혁이 제일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쉽다고 말할 수가 굉장히 있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미는 노동개혁이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충분히 할수 하자. 있습니다. 예, 예. 그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노조 재정에 대해서 우리 김진용 총장님께서 정말 쉽고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시길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노동 계획을 왜 하려고 하냐? 네. 우리가 노동조합하고 원수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죠. 노동조합은 네. 헌법 제33조에 네. 헌법상으로 보장된 제도예요. 그쵸. 세계 어느 나라나 노동조합이 있어요. 없는 나라가 있긴 있죠. 어디겠어요? 북한. 북한, 중국. 뭐 네. 이런 나라는 네.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모든 국가는 네.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조합은 과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본가들의 우월한 지위에 네. 대항하기 위한 사회적 방패로서 노동조합이 인류가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제도를 그 기득권 노조, 노동 귀족들이 네. 악용하고 그렇죠. 반칙 그다음에 특권처럼 사용하고 네. 이래서 문제예요. 예를 든다면은 네. 과거에 이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을 했지만 행정부가 입법보다 힘이 센 시절이 있었어요. 네. 권위주의 국가 시절에.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의원들 발언을 막 하면 잡아가니까 네. 의원들에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권리를 네. 줬죠. 그걸 지금 제일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제도는 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건데 그렇죠. 아무리 선의로 제도가 좋기로서니 네. 이걸 악용하면 어떻게 돼요? 악용하면 이제 이건 이재명 적폐가 같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민폐가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노동조합도 네. 똑같아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원래 취지이나 네. 이것을 약자의 방패를 네. 강자의 무기로 사용하는 권리의 오남용, 그렇죠. 특권과 반칙은 네. 좋은 제도를 굉장히 희화화시키고 네.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대부분 국민들이 노조라고 하는 니은자만 나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노조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취약계층에 있는 그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저희 국민노조가 또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게 악용을 해서 본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네. 얼마나 기득권을 많이 지키냐. 예를 들어서 네. 노총위원장은 네. 당연히 국회의원 됩니다. 네. 많아요 지금 노동계 인사가.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좀 어,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많죠. 네, 누가 있죠? 일일이 찍어서 할 수는 없지만 예. 여야에 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가장 많은 게 네. 정치인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법조계 인사 많고 네, 그다음에 노동계 인사가 많습니다. 네. 이게 현실입니다. 양당 합치면은요 네. 정의당 이런 데까지 하면요 노동계 인사가 예.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국회 진출이 보장되고 노동부 산하단체 같은데 이사장으로 갑니다. 특권을 전리품으로 여기고 회사에서도 노조위원장 그러면은 네. 각종 혜택과 네. 승진, 아. 특별한 대우가 따라다니고 네. 자동차도 주고 법인카드도 주고. 막 대단합니다. 예. 그런데 이 그런 노총들이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약자라는 어떤 그런 방패를 무기로 이렇게 특권 의식 속에 살면서 뭐래냐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하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뭐래냐 네. 지난 8월 15일 날 뭐 했어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조선직업 총동맹과 공동 결의문을 낭독했죠. 그렇죠. 연대사. 예. 네. 뭐냐면 내용이 한미동맹 해체, 네. 한미 군사 연습 중단, 예. 윤석열 타도 이렇게 외쳐요. 아, 근데 그게 또 이제 북한에서 그 간접단에게 보낸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러기도 네, 하고 네. 요번에 3월 13일 날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800m 상공에서 터뜨리면 예.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유의 방패라는 네. 이 훈련을 하는데 네.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6.15 네. 남측 뭐 위원회, 위원회하고 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예, 그쵸. 3자가 자유의 방패 훈련을 중단하고 네.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해라. 그러니까 도대체 뭐 노동조합이 특권까지도 예. 좀 봐줄만 한데 북한 대변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김정은 하명 네. 그런 명령을 하명 받아서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혼란시키고 예.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안을 유린하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노동 개혁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네. 되느냐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맞다. 그리고 고용부가 진짜 너무 답답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불가능한 네, 자꾸 불가능한 것만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고용노동부가 자기들이 대통령께서 60시간 캡을 씌웠는데 네. 55시간을 얘기해도요. 네. 국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안 되죠. 왜냐 저쪽이 다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 자유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애국 우파 국민들을 총동원해서 네. 내년에 총선 때 다수당에 돼야 된다. 안 네. 그러면은 입법사항 같은 개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네. 그렇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노동 개혁이 절실한데 네. 이것을 그냥 둘 수 있느냐? 해야죠. 없죠.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맨 먼저 네. 노동조합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중심축은 아까 얘기했죠. 네. 배추를 다듬고 네. 그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절이는 네. 거. 네. 두 가지.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과 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네. 이거 대통령도 강조하셨잖아요. 그쵸.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돼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부들부들해져야 그렇죠. 국민 공감대도 없고 이걸 가지고 네. 이 힘을 근거로 해서 네. 임금 체계라든가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아무런 동력이 없는데 노동 시간부터 덜컥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덜컥수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어떻게 느꼈냐면 일부러 이 윤 대통령에게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씌우려고 일부러 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재정의 문제는 네. 대통령이 재정 문제를
봐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네. 노동조합을 탄압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죠. 노동조합의 재정 문제 안에 네. 이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 현장의 어떤 불합리하고 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숨어 있다. 네. 대통령은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어떤 이제 회계 투명성 문제를 대통령께서 얘기했는데 네. 그건 뭐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첫째 진행할 수 있어요. 입법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국민적 명분이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있어요. 네. 야, 저 회계가 연간 수천억인데 당연하죠.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예를 들어서 양대노총 네. 조합원이 몇 명? 240만 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 네. 평균 임금이 얼마예요? 31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예, 예. 보통 조합비를 2% 이내를 떼어요. 네. 1%에서 2%. 예. 딱 잘라서 1.5%를 뛴다고 했을 때 네네. 약 4만 5천 원을 떼어요. 네. 곱하기 250만. 예. 곱하기 12달이잖아요. 네, 이거 네.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저는 계산이 안 되네요. 어마어마하죠. 수천억이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250만 명 예. 그리고 곱하기 4만 5천 원 곱하기 12달이니까 12 그렇습니다. 나눠보세요. 이게 그리고 지금 복수 노조가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둘 다 이제 그 회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적 명분이 이렇게 네. 강력하게 뒷받침되고 그다음에 네. 역대 어느 정부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럴 때 뭐냐 우리가 이 법치주의 확립은 효과를 벌써 보고 있고 네. 그다음 봐야 되는 게 저 노조 재정의 투명성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네. 막 일러요 대통령한테 지기가 뭘 안 하고 그러면서 500만 원 과태료라니까 노동조합이 네. 그 껌값 그거 정부 제출 안 하고 그냥 500만 원 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노동부 네. 장관을 양대 노총이 네. 민주노총과 항노총이 고소했어요. 네, 왜 고소했죠? 직권남용이라고. 네. 네가 뭔데 우리 회계장부를 보자고 하느냐. 보자고 하나. 법도 없네요. 예. 이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예. 적반하장. 예. 아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을 그렇게 많이 타가면서 어떻게 이게 회계 제출을 안 할 수가 있죠? 회계 그다음에 정부를. 이제 이런 네. 경우가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네. 노동조합 개혁의 상당히 큰 걸림돌은 네. 대기업과 공기업의 노사합작 이기주의예요. 네. 공기업 같은 데가 노동조합하고 한 통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보려면 아까 네. 어떻게 해요? 노동 개혁을 아까 민간 기업보다 뭐부터? 공기업부터. 네. 그다음에 대기업부터. 네. 이게 공기업 다음에 이게 공무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네. 공기업하고 대기업 순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우리가 그런 순서를 얘기하는 게 네. 안 그러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모든 노동자한테 막 69시간 캡 씌워 놓으면은 네. 이게 이 민주당이 선전선동하기 때문에 예, 예. 이게 국민의 합의를 도출시키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국회 통과도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네. 이러한 이 노동개혁의 회계 문제를 네. 고용노동부가 뭐냐면은 안 내면은 500만 원 벌금. 네. 벌금이야 과태료.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정과에도 안 들어가고. 네. 그리고 최대 500만 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보통 한 250만 원 과태료를 요번에 받았더라고요. 그 네. 고용노동부에서 네. 회계 자료 안 낸 데다가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아니, 그러면 당연히 150만 원 내겠죠. 그 사람들이 150만 그것도 안 내고 양대 노총이 네. 민주노총과 항노총이 노동부 장관을 고소했다는 고소했어요. 거죠. 예, 참. 직권남용의 혐의로. 예. 그래서 저는 뭐냐면 노동부의 어떤 저 회계장부 공개 거부할 때 과태료 내라 이런 것은 네. 이게 초저강도 거부기 정책이고 네. 노동조합한테 부담도 안 되고 네. 이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면 네. 하세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이 여기다 방점을 찍은 건 왜 그러느냐? 다시 보고 하라고 또 예. 그랬죠. 네. 노조의 부정한 회계장부 안에 네. 한국 경제와 노동 시장을 굴절시키는 네. 그리고 왜곡시키는 네. 반사회적 어떤 적폐가 네. 누적되어 있는 게 바로 노동조합 회계다. 네.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거를 지목을 한 거예요. 네. 이것은 맞는 지목이라고 저는 포인트를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네. 뭐 과태료 안 낸다고 500만 원, 뭐 150만 원 벌금 과태료 얘기하니까 네. 양대 노총이 고소나 당하고 이런 한가한 정책으로 근데 좀 요 답답합니다. 요 노동 정말. 개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건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네. 그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예. 봉급값을
못하는 거죠. 못하고 있다. 아니 정말 열심히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막 나몰라라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노동조합 안일하게. 회계를 네. 이제 어떻게 접근했냐? 예. 노동조합은 단 한 푼도 스스로 이걸 뭘 책정할 수 없어요. 예. 100% 됩니다. 뭐냐?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뭐냐면은 회사에서 전부 일괄공제에서 띄워줘요. 예, 그렇죠. 그래서 노조한테 내라 그러지 말고 네. 공기업 같은 데도 네. 어이 요번에 이 철도 네. 지하철 예. 또는 LH 예. 당신들 회사에서 조합비 얼마 공제해 준가 보고해 그러면은 네. 사측에서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네. 100% 알아요. 당연하죠. 본인들이 떼어가지고 조합으로 보냈잖아요. 100% 알죠.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은 네. 노조에서는 이런 100%를 분식회계에서 예. 쫌백히 얘기 안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용자한테 물어보면 100% 알 걸 가지고 네. 노조한테 회계장부를 제출 안 한다고 이렇게 막 대통령한테 징징거리고 일러. 그리고 네. 노조한테 고소당해. 아 정말. 참.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장난이에요. 근데 고용부가 하는 일이 요즘에 그다음에 뭐가 있는지. 이 조합비 네. 외에 정부 네. 지원금은 어떻게 하면 알아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부가 양대 노총 등으로 내려보내는 돈을 파악하면 100%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노동조합 회계 네. 규모가 얼마인지 이런 것은 노조한테 물어보라,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 없어요. 예. 그냥 회사한테 물어보면 다 알아요. 네. 이것도 네. 언제나 1997년도에 예. 그 민주노총을 합법화 시키면서 네, 예. 회계 장부를 국가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있는 것을 네. 삭제했죠. 그랬더니 이제 네. 이 하여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한다는 예. 좋은 측면에서 그렇게 97년도 삭제를 했는데 예. 자주성이 너무 많이 보장된 어쩌다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네. 성역이 되었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게 체크오프제라는 제도잖아요. 저희가 네. 항상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이 체크오프제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제 임단협을 할 때 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기업에서 이제까지 그냥 다 들어줬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 회계를 네. 이렇게 뭐냐면 사용자한테 물으면 다 알 수 있는데 예. 노동부에서 네. 노조한테 회계 장부를 내라니까 안 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공기업이나 공무원이나 특히 1000명 이상은 대기업이에요. 예. 회사나 그 회사 사측에 네. 얼마 조합비를 공제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뻔히 다 나와 있죠. 매달 그렇게 본인들이 그렇죠. 떼어가지고 조합으로 보내주는데. 하등에 물어볼 그렇죠. 필요조차 없는데 네. 대통령한테 징징대고 우리가 하려는데 노조가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해요. 네. 그러다가 뭐 150만 원 과태료 내려가니까 양대노총이 노동부 장관을 어제 네. 고소했습니다. 고소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고용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뭐 시도했지만 안 돼요. 뭐 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이거를 자꾸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네. 부실한 접근이에요. 이게 정말.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정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고용부에서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는 그 고용부에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정말 하나마나한 거 가져와가지고 하겠다고 자꾸 우기면 내가 안 되죠. 고용노동부한테 얘기를 해줄 텐데 치기 더 잘할 거예요. 예. 노동조합의 수입 내역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 1번 조합비. 그쵸?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주잖아요. 예. 그럼 그걸 추산해 보세요. 얼마인가 연간 예. 250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양대 노총이. 네. 그러다가 그쵸.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라고요? 316만 원 그 가량. 정도. 310여만 원 될 거예요. 네. 그 중에 조합비를 2% 이내까지 네. 또는 자기들이 알아서 띄어요. 예, 그렇습니다. 뚝 잘라서 네. 1%와 2% 중간 1.5% 네. 4만 5천 원. 네. 이게 250만 명 곱하기 네. 4만 5천 원. 곱하기 12달이니까 12 하면은 나는 아직 계산이 안 돼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이게 비용이 네. 이거고 근데 이것으로 네. 끝나느냐? 아직도 아니죠. 근데 이 이제 월급은 개인 재산이잖아요. 네. 개인 재산을 이렇게 떼어준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제 뒤에서 쭉 설명할 텐데 네. 이게 조합비 수입 내역부터 얘기하면 기업들은 그렇고 네. 그럼 전임자 네. 그다음에 각종 근무 인정 노조 활동, 상급 단체 파견 등을 해모는 그런 전임자들도 금융노조라든가 현대차 이런 데 엄청 많아요. 네. 이런 사람도 다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네. 이런 것을 현금으로 환산해 보세요. 네.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다 네. 전임자 타임오프 제도로 해서 그쵸. 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현대자동차를 요번에 물어보니까 전임자가 121명이에요. 21명이 네. 그 타임오프제. 타임오프제 한번 타임오프제로 띄워주세요. 네. 노동자로서 네. 급여를 주고 100명은 네. 회사에서 주고 100명은 노조에서 준다는데 예. 그것도 제가 네. 현대자동차 전 임원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럴 리가 없대요. 100% 회사에서 준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럼요. 그다음에 예. 노조가 행사하는 선물비 등 실질 지배 현황. 요번에 기아차 같은 데서도 네. 뭐 5천 원짜리 라벨 가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막 한 15,000원, 16,000원 이렇게 해서 5천 원도 안 되는 것을 갖고 그 2만 5천 명한테 선물 한번 하면은 예. 선물이 언제 주냐? 1년에 한 4번에서 5번 줘요. 아, 그게 언제냐? 회사 창립 기념일, 노조 창립 기념일, 예. 노동절, 그다음에 네.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추석 선물 예.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번씩 주는데 예. 현대자동차만 해도 4만 7천 명이에요. 아, 1인당 네. 보통 선물을 주는데 막 네. 한 10만 원씩 주거든요. 그 돈이 얼마겠어요? 이런 선물 비용도 실질 비용보다 아, 진짜. 훨씬 작게 책정하고 예. 나머지가 사라져요. 어디로 사라질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노조 그 위원장 되면은 예. 차량도 제공해주고 예.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뭐냐면 차량을 제공해주는데 예. 월 네. 600리터 유류도 지원해주죠. 600리터. 근데 이거를 노조에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다 회사에서 예,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 그다음 거라고 사무실 합니다. 같은 경우도 네. 의리의리합니다. 독립건물로 줍니다. 와 정말 이런 대단하네요. 중소기업 사장실은 저리 갈아요. 예. 그다음에 해외 출장 여행 같은 경우도 와, 있죠. 이 그다음에 근무 시간 중 조합원총회 네. 각종 선거 보고회 회의도 네. 전부 현금으로 환산하면은 다 일당직 비싸니까 돈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외 일체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것 콘도라든가 자녀 학자금 이런 거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직접적인 현금 또는 그 현금으로 환산되면은 전부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사무실 임대보증금들, 예. 노총이라든가 뭐 이런데, 예. 그 다음에 이 국가 사무의 대행, 각기 뭐 노종 하여튼 그런 노동센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예. 그 비용도 전부 국가에서부터 받고 예. 국내외 행사 및 교육 지원금, 노동 교육센터 이런 거 예, 전부 예. 국가에서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하고 회사에게 얼마가 지원되는지 딱 물어보면은 네.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에서 노조한테 내라니까 노조가 안 내죠. 안 내죠. 네. 나 같아도 안 내요. 그렇죠. 150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그거조차도 안 내려고 이제 고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네, 안 내겠죠.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이 노동개혁이 왜 참 쉽죠 그렇게 얘기했느냐 두 가지. 예. 노동조합비와 네. 노동조합 간부 전임자 임금을 따지면은 네. 이것이 절대 다수예요. 이것만 제도를 개혁한다면은 우리나라의 노동개혁은 7분응선을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되면은 네. 임금 체계 개선이나 예. 그 노동 시간이 예.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네. 그러면 이건 뭐냐? 네. 이 첫째 전임자 임금 제도예요. 예. 전임자가 네. 타임오프 제도라 그래요. 타임오프 제도는 네. 근로 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예. 굉장히 그러면- 어렵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예를 좀 들어서 해주세요. 네. 나는 노조 활동만 할라 했는데 예. 이 노조 활동하는 비용을 누가 주냐? 네. 누가 주죠? 정부에서 주는 거예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 예. 그다음에 회사에서 주는 제도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ILO 규정에 어긋나고 네. 글로벌 스탠다드 규정에 안 맞다. 그래서 네. 1997년도에 네.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는 조건으로 네. 복수노조를 뭐냐면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예.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제도가 삭제된 겁니다. 예. 없어졌어요. 네. 노사정이 합의해가지고. 왜냐 네. 이것이 쪽팔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가 재벌 해체 주장하면서 예.
사용자가 뭐냐면은 노동조합 활동 비용에 대한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재벌해체 주장하면서 재벌한테 왜 왜 돈을 받습니까? 그 노조 일을 하는데 왜 회사에서 급여를 받습니까? 예. 그래서 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민주노총 합법화 대가로 해서 노사장이 합의한 거예요. 네. 이것을 안 하고 뭐냐면 노조 전임자도 각종 수당, 시간에 걸러 복지 혜택 전부 똑같이 해서 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 상급단체, 파견자까지 전부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 주는데 이거 공정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하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야 된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 예.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국노총을 방문했어. 왜 방문했냐? 네. 이재명이가 방문했어요. 네, 네, 가가지고 네. 타임오프 제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100만 명이 막 지지하고 하니까 참 어려웠잖아요. 작년에. 아, 그 선거 때는 근데 좀 그럴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네. 가가지고 네. 그러면은 노사정이 함께 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네. 공무원과 공기업의 타임오프 제도 그래 해줄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의도 예를 들어서 네. 국민 경제 이바지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겠다.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타임오프 제도를 이렇게 양대 노총이 받기만 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노사정이 함께 네. 이 국민 경제를 생각하고 국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몰각하고 뭐랍니까? 북한 직업 조선직업 총동맹. 조선직업 총동맹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뭐 윤석열 네. 타도 외치고 그쵸. 한미동맹 해체 얘기하고 국방예산 삭감 이렇게 용산 하는 거예요. 코 앞에서 또 그래서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노동개혁을 심판하고 윤석열을 타도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바로 이 노동개혁을 하고 국민경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타임오프 제도 공약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철회해야죠. 왜냐? 네, 그렇죠. 이것을 지속시킬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노사정 협치의 어떤 상징물인 타임오프제 네. 다시 얘기해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그다음 민간 부문도 마찬가지 네.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는 행동 네. 이런 제도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노동조합 자주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노동운동가가 사실 쪽팔린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네.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양대 노총 240만 가입자라며요. 연간 조합비가 예, 수천억 그쵸. 원이에요. 아니, 그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 그거를 왜 본인들이 못 내고 이 자주적이지 다시 못하게. 얘기하면은 네. 조합비를 2% 띄라는 얘기는 뭐예요?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전임자한테 급여를 노조에서 주라고 조합비를 띄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전임자 임금을 조합원한테 아니 그 회사한테 받으면은 여러분 조합비를 왜 받습니까? 조합비를 받는 명분이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꼭 먹고 안 먹고 조합비도 받고 예. 또 뭐. 사용자한테 예, 경영자한테 봉급도 받고 네. 아니 이렇게 양수협장에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조합비를 띄는 이유는 노동조합 일만 전담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이걸 가지고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주는 제도예요. 네. 그런데 이 취지를 망각한 채 예.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다? 경영자한테 돈을 받는다? 이거는 쪽팔리는 행위고 예. 그렇습니다. 아이엘로 규정 위반이고 네. 이것을 봉급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쵸. 아니 네. 조합비를 왜 씁니까? 네. 왜? 노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급여를 주려고 예. 뛰는 게 회사 일 하지 말고 네네. 당신은 노조 일만 해. 대신 예. 우리가 조합비를 띄어서 당신의 생계를 책임져 줄게. 예. 이것이 조합비의 사회적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미 97년도에 안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공공연연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이 제도를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방임한 정치인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했던 거예요. 회사에서도 네. 차라리 저 징그러운 놈들 그냥 네. 좀 돈 주는 게 낫지. 저거 안 줘가지고 막 또 갈굼 시끄럽게 나고 또 파업한다고 하니까 네. 이거 안 줘서 파업하려고 하면 또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좀 대충 저거 조용히 해. 한국이 시끄럽잖아. 이렇게 네. 압박을 받으니까 서로 불법이라든가 네.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상황을 묵인 방조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다 개혁이 되겠어요? 공범입니다.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예. 타임오프 제도를 없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네. 조합비를 띄는 이유는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전임자 임금을 주기 위해서인데 예. 이것을 회사가 이 돈을 준다. 그러면 조합비를 띄지 말아야죠. 그렇죠. 조합비 뛰어서 다 못 땄습니까? 97%가 예. 술 먹고 밥 먹는 데 씁니다. 아, 대단합니다, 정말.